프루지오.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동산 이슈, 프루지오 라이프 부동산 전문가 토크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MC 최희정입니다. 2020년은 정말 격동의 한 해였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아주 엄청난 관심을 끌었죠. 2021년에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프루지오 라이프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특별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 대우건설의 에이스이시자 바로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조영광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건설 마케팅 기획팀의 조영광 과장입니다. 이렇게 또 프루지오 라이프 유튜브에서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동산 생생 토크쇼 함께 해주신 부동산 전문가 이승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프루지오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계의 스타 어렵게 모셨습니다. 놀라운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루지오의 간판 모델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프루지오 채널들 구독해 주시고 오늘은 또 야심차게 이 많은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저도 옆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분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로 인해서 시장이 과연 어떤 추세로 흘러갈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문가가 분석한 2021 주택시장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을 내다보려면 사실 2020년을 먼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20년은 코로나19 이슈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도 직격탄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부동산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겠죠. 정말 작년 한 해는 어느 것보다 이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한 5% 내외의 상승이라고는 합니다만 도심권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한 곳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지별 지역별로는 한 20% 이상 상승,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훨씬 더 큰 상승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또 코로나 변수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코로나19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놀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그 5년간의 이 화폐 팽창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팽창량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한 해 300조 가량이 풀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 우리의 그 소비나 경제를 돌리기 위한 투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뭐 금, 그리고 주식 이런 데 그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2006년 이후에 최대 상승치거든요. 지금 1년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인천을 제외하고 경기, 서울은 10%가 넘게 올랐고요. 인천도 거의 9%가 올랐으니까 수도권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례적으로 과거의 상승장을 봤을 때는 서울이 오르면 지방은 주춤하고 지방이 오르면 서울이 주춤하고 서로 순환식으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면에 중요한 게 또 있죠. 임대 입법. 임대 원래 3법인데 그 중에 2개만 시작이 됐으니까 8월 달부터 전세가가 또 미친 듯이 뜁니다. 이 전세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치보다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매매가에도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들 단지를 주목해 보면은 올해 어떤 지역을 주목해 봐야 될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놀부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큰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었잖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세가 매매 수요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울은 지난 5년간의 상승장이 무색하게 정말 13%나 오르는 엄청난, 정말 전문가들의 다 예상을 뒤엎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은 왜 올랐냐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공급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공급 사이클이 입주량이 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9년에는 회복세, 그리고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20년의 상승장. 따라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자 이유 있는 상승을 했던 역대급 9년 만의 상승장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1월도 흘러가고 있어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승훈 소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올해도 뭐 작년에 일어났었던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언제 맞을지 또 전 국민이 다 맞고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겠다라고 진단하는 시장 전문가도 많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작년에는 그냥 버텼지만 올해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 만기가 돌아왔다. 그럼 연장하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뭐 이런 사태들까지 겹치게 되게 되면 상가 공실률도 더 많아질 수도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 백신이 개발된 거 여부랑 상관없이 올해도 역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재정 지원 정책을 많이 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한 행동이고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경계 침체 속에서 실물 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산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실물 자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잘 리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놀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뭐 소장님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좀 지역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아니까 최근의 움직임을 알아야겠죠. 12월 달 기반으로 보자면 많이 올랐던 지역 보면 이제 고양시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경상도 라인. 세종은 1년 동안 90%가 올랐기 때문에 뭐 2배죠. 12월 달에 올랐던 그 단지들이 왜 올랐나 생각하면은 비규제 지역이 이제까지 올라오다가 비우량한 지역들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비교적 저가이면서 대출이 용이한 퍼센테이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들이 속속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장을 볼 때는 다음에 이러한 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를 잘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작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규제 지역 중에서는 나름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 잘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놀부님께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심층 분석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조영건 과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청약시장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이죠. 그러니까 12월이죠.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6대 1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세대를 공급을 하면은 2만 6천 건의 1순위 청약 통장이 쏟아졌다라는 의미에서 화랑이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작년 12월에 244대 1, 그리고 부산이 76대 1, 그리고 대구가 23대 1인데 경북이 32대 1의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 경북이 드디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앞으로 청약 시장을 이렇게 전망하는데 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 수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서 11월 청약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급증한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7%나 급증하면서 앞으로 세종시 개발 이슈에 대해서 1순위 청약 통장이 엄청나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인천과 충남인데 이 지역들도 동기간 3%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인천, 충남은 좀 다른 지역 대비 좀 젊은 층이 많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요지의 30, 40대의 1순위 청약 통장이 인천, 충남에도 2021년에 몰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점은 이제 부산인데요. 부산이 작년 9월에서 11월 대비 1순위 청약 통장이 마이너스 20%나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는 얼마큼 작년에 2020년 부산시장이 뜨거웠냐를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1순위를 통장을 써서 부산에 청약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산의 2020년을 반영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2021년의 첫 시작인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요. 2021년에도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소장님.
네, 2021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종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올해 이제 세율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이 종부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거니와 여기서 이제 공시 가격도 점점 현실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도 높아지게 되고요. 사실은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것들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해야지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정부가 이렇게 종부세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시장의 매물을 추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를 해서 실제로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장 가격 안정화까지 추구하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성공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면은 보유세를 높임과 동시에 매도할 때의 세금인 양도세 부분을 동시에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도 동시에 올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종부세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세율 포인트로는 3에서 6%, 양도세는 무려 60에서 70%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팔려는 사람은 의외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종부세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양도세나 취득세가 어떤 세대 기준, 1세대 1주택 같은 세대 기준이라면은 종부세 같은 거는 개인별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 부인이 하나 가고 있으면 별도로 이제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비싼 지역에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또 그 지역에 매수자가 있죠. 가격이 떨어지고 또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입하려는 수요보다 매물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되는 건데 이 방식으로는 사실 공급이 많이 나오기도 힘들고 공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몇몇 개 나오는 것 정도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 안정화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놀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무래도 21년 바뀌는 정책 중에 가장 중심은 세금이고 또 증세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모든 세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종부세도 2배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남에 2채 가지고 계시면 종부세로만 1억을 넘게 내니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종부세가 올라와서 이제 억 단위로 내니까 물건을 내놓겠거니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임대 입법이 살려줍니다. 전세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강남은 3억, 5억씩 전세가가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내고도 남죠. 따라서 올해 임대 입법 더 본격화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올해는 전세 한 해라고 좀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종부세나 보유세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전세 물량이 오히려 월세로 반전세 스타일로 풀리는 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는 게 또 6월 달부터 시작하는 신고제죠. 일단은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신고제로 움직이면은 그게 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돼 버립니다. 지금은 임대 같은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신고를 이제 며칠 이내 기간을 줘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건보료나 기타 세금이 쫙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낀 수요자들도 월세를 찾으면서 결국에는 거주 비용, 매매건, 임대건 간의 모든 비용들이 상승하는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올해도 뜨겁게 올라갈 곳이 이제 저가 매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호재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이 작고 매매가가 좀 작은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시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페널티가 아예 없습니다. 내 집 마련 하나는 투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는 주택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 2년만 이상 보유해도 또 일반 과세거든요. 그 어드밴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21년을 현명하게 보내는 부동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증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승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부세를 비롯한 모든 증세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조영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저는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수히 많은 익명의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포털에 어떤 검색어를 치느냐. 이런 건데요. 정부가 2018년 9.13 대책 때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하겠다 발표한 9.13 대책 이후에 2018년 9월 한 달에만 종부세 검색량이 160만 건이나 검색이 됐는데요.
이 흥미로운 거는 2020년의 종부세 검색량의 추이입니다. 2020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720 대책 때 역대급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2020년 11월에 공식과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11월에 검색량이 다시 100만 건을 피크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식과 현실화 로드맵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를 따져보면 앞으로 10년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식과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시세의 90%까지 10년 동안 공시가를 올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90%까지 급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종부세라는 것은 과거의 상승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내가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시원찮다. 그런데 과거의 집값이 올라서 그거 가격을 많이 내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종부세율 자체가 인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특히 종부세가 2021년 우리가 주택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현재 그리고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쭉 살펴봤는데요. 올해에도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변경되는 제도를 잘 살펴봐야 하는 등 주목해야 할 이슈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또 알아주셔야 할 주요 이슈 등 2부에서 잘 정리했으니까요. 다음 편도 꼭 시청하시고 부동산 알짜 정보 쏙쏙 찾아가세요. 2021년 상반기 주택시장을 판가름 지을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공급을 적재적소에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자산 성장을 만들어줄 방법이다.